장모님이 제 손을 잡던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는 걸, 이건 동정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감정이라는 걸. 35살 강민우.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니, 평범했습니다. 장모님을 사랑하게 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불륜이 아닙니다. 배신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고, 그래서 더 숨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장모님과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그 3년간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겠습니다. 2021년 4월 15일 아내 수진이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 위반 차량에 치였죠. 그것도 우리 결혼 2주년 기념일 선물 사러 가던 길에 26살. 너무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장모님을 봤을 때 그분도 저처럼 넋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우야, 우리 수진이가. 장모님은 그 말을 끝까지 못하시고 제 품에 쓰러지셨죠. 저는 장모님을 부축하면서 이상하게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를 사랑했던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 슬픔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슬픔의 공유가 3년 후 이런 감정으로 변할 줄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와 장모님의 관계는 애매해졌습니다. 법적으론 남남이 됐으니까요. 수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와 장인, 장모님을 이어주던 유일한 끈이 끊어진 겁니다. 명절 때나 기일 때나 어쩔 수 없이 마주치긴 했지만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잘 지내시죠? 응, 너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2024년 4월 14일. 내일이 수진이 3주기였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핑계로 제사 준비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장모님 앞에선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내가 수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장모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야, 내일 제사 장소가 우리 집에서 내 집으로 바뀌었어. 장인 어르신이 허리를 다치셔서. 미안하지만 제사상은 내가 차릴게. 너는 그냥 집만 비워줘. 제 집에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3년 동안 장모님이 제 집에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시간을 때웠죠. 장모님이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가실 때까지요. 오후 6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익숙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해주던 미역국 냄새, 갈비찜 냄새. 민우야, 벌써 왔어? 거실에서 장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장모님이 아직도 앞치마를 두르고 제사상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응, 생각보다 일이 많네. 너 혼자 사니까 집에 제사 도구가 하나도 없더라. 촛대도 사고, 제기도 빌려오고, 정신없었어. 장모님은 땀을 닦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장모님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보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저는 장모님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불편했거든요. 민우야,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인데 같이 먹고 가야지. 내가 요즘 얼마나 못 먹고 사는지 뻔히 보이는데.
장모님이 제 팔뚝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손의 온기가 제 팔에 전해지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황급히 팔을 빼고 거리를 뒀습니다. 아, 네. 그럼 같이 먹죠. 우리는 제사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장모님은 밥을 퍼주시고 국을 떠주시고 반찬을 덜어주셨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했던 것처럼 많이 먹어. 너 혼자 살면서 제대로 챙겨 먹기나 해? 먹고 있어요. 거짓말. 얼굴이 완전히 상했어. 수진이가 보면 얼마나 속상해하겠어. 수진이. 그 이름이 나오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수진이를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같이 갔어야 했어요. 제가 선물 사러 가자고 했으면, 제가 차라리 먼저 나갔으면. 민우야. 장모님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너 잘못 없어. 아무도 잘못 없어.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그랬어. 너한테 화도 났고, 운전자한테 화도 났고, 세상한테 화도 났어. 근데 3년 동안 생각해봤어. 이건 그냥 불운이었어. 누구 잘못도 아니야. 장모님의 따뜻한 손.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장모님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수진이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은 그냥 가시지 않았습니다. 너 혼자 제사 지내기 힘들지? 엄마가 도와줄게. 밤 11시 제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절을 했습니다. 수진이 영정 앞에서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장모님이 휘청거리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반사적으로 장모님을 부축했습니다. 장모님의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 다리에 힘이 좀 없네. 괜찮으세요? 병원 가볼까요?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괜찮아. 장모님을 소파에 앉히고 저는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죠? 응.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장인 어르신은 다리 괜찮으세요? 허리야. 디스크 터져서 수술했어. 근데 그것보다 장모님이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것보다요?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마셔. 수진이 잃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 매일 술 마시고 나한테 화풀이하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면 떨어져 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 나이 들어서 어디 가겠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장모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도 잃고 남편한테는 학대받고 혼자 외롭게 사시는 장모님. 이분도 나처럼 외로우시구나. 그 생각이 들자 장모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과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명절 인사 정도였습니다. 민우야, 추석 잘 보내. 어머님도요. 그러다 일상적인 안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너 점심 먹었어? 네, 먹었어요. 어머님은요? 그러다 어느새 매일 문자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2024년 7월쯤이었을까요?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민우야, 지금 시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장인 어르신이 또. 응. 오늘도 술 먹고 와서 난리 쳤어.
그래서 지금 찜질방에 있어. 찜질방이요? 응. 집에 있기 싫어서 나왔어. 근데 너무 외로워서 미안해, 민우야. 내가 유일하게 전화할 사람이라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갈게요. 어디 찜질방이세요? 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10분 안에 갈게요. 위치 보내주세요. 저는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7월의 무더운 밤이었지만 제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이건 위험한 선 넘기라는 걸. 하지만 가슴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찜질방 로비에서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찜질복을 입은 장모님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머리를 묶은 수건, 그리고 빨간 눈. 어머님, 민우야, 미안해. 이 밤에 불러내서. 아니에요.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죠. 우리는 찜질방 식당에 앉았습니다. 저는 식혜 2개를 사왔습니다. 드세요. 당 떨어지셨을 거예요. 고마워. 장모님이 식혜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민우야,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네, 말씀하세요. 나 이혼하고 싶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장모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잃고 나서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졌어. 술 마시고 물건 집어던지고 나한테 욕하고 어제는 나한테 손까지 들었어. 뭐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당장 이혼하세요. 그게 쉽겠어? 48살 여자가 이혼하면 어디 가서 뭐하고 살아?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어머님 혼자 아니에요. 장모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우야, 너. 어머님, 제가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머님이 불행하신 게 싫어요. 수진이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한참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너한테 자꾸 의지하게 돼. 너무 편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무섭기도 해. 무섭다니요? 이러다가 내가 너한테 이상한 감정을 가질까봐.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저와 같은 감정을. 어머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뭐, 저도 어머님한테 자꾸 의지하게 돼요. 문자하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민우야,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장모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내 장모고, 너는 내 사위였잖아. 수진이가 보면, 수진이도 알 거예요. 우리 둘 다 너무 외롭다는 거.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혼자 깨서 울고 수진이 생각하면서 미쳐갈 것 같았어요. 근데 어머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었어요. 민우야, 어머님도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예요?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찜질방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이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우야, 우리 나이 차이가 13살이야. 나는 48살이고 너는 35살이야. 그리고 난 내 장모였어. 법적으론 아니에요. 수진이가 떠나면서 우리 관계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사람이에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어머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우야,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무서워. 우리 이러다가 수진이한테 벌 받으면 어떡해? 안 받아요. 수진이는 착한 아이잖아요. 우리 둘 다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저는 장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찜질방 한 구석에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숨어서였습니다. 장인 어르신은 물론이고 친척들, 지인들,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님, 커피 드세요. 응, 고마워. 장모님은 여전히 어색해 하셨습니다. 민우야,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 왜요? 그냥 죄책감이 들어. 수진이한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영정 앞에서 절할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가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어머니를 지켜줄게. 2024년 10월, 우리 관계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드디어 장인 어르신과 별거를 시작하셨습니다. 민우야, 나 작은 원룸 하나 얻었어. 정말요? 잘하셨어요. 응.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더라. 아버지한테 이혼 얘기했어. 어떻게 됐어요? 화내더라. 근데 상관없어.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수진 엄마 집 나왔다며 왜 바람이라도 폈어? 처음엔 그냥 별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장모님이 젊은 남자랑 커피숍에서 만나는 걸 봤다는 겁니다. 누굴 만나? 글쎄 30대쯤 돼 보이던데. 둘이 손도 잡고 그러더라. 그 소문이 장인 어르신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장인 어르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너 장모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냐? 네. 그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데 너도 들었어?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너라도 좀 말려. 나이 들어서 뭘 하겠다고 별거를 하는지 모르겠네. 전화를 끊고 저는 장모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장인 어르신이 눈치채신 것 같아요. 알았어. 당분간 만나지 말까? 아니요. 만나되 더 조심하죠.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우리는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님 선물이에요. 저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야? 장모님이 상자를 여니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거 비싼 거잖아. 괜찮아요. 어머님 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 나도 넣어줄 게 있어. 장모님도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손목시계였습니다. 어머님, 매일 너 생각하면서 골랐어.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입구가 벌컥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모, 수진이의 사촌 동생 지연이었습니다. 저희를 본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부, 왜 여기서 우리 이모랑?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이 황급히 일어나셨습니다. 지연아, 이건 이모 설마 형부랑?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들어봐.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둘이서 이렇게 만나고 선물까지 주고받고.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모, 이건 아니잖아요. 수진 언니가 죽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형부랑 이러시면 어떡해요? 지연아, 가족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지연이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장인 어르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우, 이 새끼, 내가 우리 마누라를 꼬셨어? 장인 어르신, 진정하세요. 진정해? 내 딸이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장모를 건드려? 이게 사람이냐? 아버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듣기 싫어. 당장 내일 집으로 와. 안 오면 내 회사로 찾아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장모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장인 어르신 댁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민우야,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님을 지킬게요. 다음 날 저는 장인 어르신 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장인 어르신, 장모님, 그리고 친척 어른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았습니다. 앉아. 장인 어르신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넌 우리 수진이를 배신한 거야. 수진이 엄마를 건드린 거라고. 아버님, 저희는. 입 닥쳐.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알아? 13살이야. 내가 우리 마누라 아들 버리잖아. 친척 어른 한 분이 끼어드셨습니다. 민우야, 이건 정말 아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고 해도 도리상 이건 안 되는 거야. 또 다른 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가 저승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남편한테 엄마를 빼앗겼는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저희는 수진이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뭐? 저희 둘 다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리워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났어요. 저희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필 장모랑 사위가 만나는 게 맞아? 저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나이 차이도 사람들 시선도 상관없습니다. 제 말에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장인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너 회사에 소문 낼 거야. 내가 장모랑 바람 폈다고. 그러세요. 뭐? 소문 내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머님만 괜찮으시면요. 저는 장모님을 쳐다봤습니다. 장모님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아빠, 나도 민우를 사랑해.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제 인생 살겠어요. 당신한테 허락 안 받을 거예요. 장인 어르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좋아. 그럼 너희 둘 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린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는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너는? 저도 괜찮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커플이라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우야, 후회 안 해? 아니요. 어머님은요? 나도. 오히려 시원해. 장모님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맞다. 2026년 12월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네, 장모님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장모님은 전 남편과 이혼했고, 우리는 1년 전에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주례도 없이, 하객도 없이, 그냥 둘이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여보, 커피 나왔어요. 응, 고마워. 아내는 여전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한지 얼굴을 붉힙니다. 아내는 50살, 저는 37살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네요. 어머니세요? 누나세요?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카페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저녁에는 함께 바다를 보러 갑니다. 민우야, 행복해? 네, 행복해요. 어머, 여보는요? 나도. 정말 행복해. 카페 벽에는 수진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합니다. 수진아, 엄마 아빠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가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착한 아이니까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나이도 과거도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가입니다. 민우 씨와 그의 아내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을 했지만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중년의 품격과 삶의 깊이가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이어가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